안녕하세요. 톰코칭 대표 김성환입니다. 행복 일터로 가는 마음챙김 리더십 강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강의가 벌써 8번째 강의가 되었네요. 그죠? 우리 마음챙김 리더십 강좌가 8번째 강의인데 혹시 본 강의를 처음 들으시거나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그 앞에 있는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원하고요. 특히 지금 내용들은 6강에 나오고 있는 마음챙김 리더십 2에 그 강의를 꼭 듣고 난 다음 본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마음챙김 리더십에서 마음챙김 리더십을 실천하는 마음챙김 리더십의 5가지 바른 길, 마음챙김 리더십의 5 정도에서 바르게 보기에 이어서 바르게 생각하기 두 번째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강의를 보시고 난 다음 본 강의를 보셔야 도움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뭐 본 강의만 봐서 꼭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시니까 봐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7강에서 했던 비즈니스에서 바르게 보기와 바르게 생각하기는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준이 되는 2가지 양대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 강의,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마음챙김 리더십 강의를 하는 것은 3가지 큰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1강에서부터 5강까지는 이게 뭐였어요? 개인 차원에서의 마음챙김 명상과 리더십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즈니스의 마음챙김 명상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봤던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개인의 리더십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바로 마음챙김 리더십에 대한 이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6강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두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예, 바로 이 마음챙김 명상과 코칭을 할 수 있는, 저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좋으시면은, 또 도움이 된다 하시면은 저희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매주 있는 강의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본격적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강의를 듣는 시간들을 같이 했으면 더욱 좋겠고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뭐 앞에도 계속 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2010년도에 이제 통코칭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연수원에서 인사조직 근무를 했던 거고요. 제가 통코칭 회사를 만들면서 뭐 책을 썼습니다만, 제가 원래는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조직관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강의와 코칭 또는 이제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명상을 알긴 것들은 꽤 오래 됐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마음챙김을 공부하게 됐던 거는 한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리더십과 개인 조직 변화에 접목시키면은 훌륭한 툴이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제 1강의 주제였던 명상은 자기주도 혁신의 길이다라고 적어놨듯이 이 개인 혁신과 조직 혁신 분야에 상당히 효과적이겠다라는 걸 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개설하고 지금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을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그죠? 무료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어떤 비용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지금 바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강의를 녹음한 지 2, 3년 지나서도 이렇게 회원 모집을 들으시고 신청하셨을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는데 뭐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때도 회원 모집을 하면서 이렇게 무료 강의를 드릴지 아니면 뭐 없어질지 지금 제가 속단할 수 없고요. 하여튼 제가 여러 개 단언한 대로 여러분들 같이 코워크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장을 계속 마련해 볼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비즈니스에서 바르게 생각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제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을 때 리스크가 뭐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 그 다음 생각이 말과 행동을 대조한다, 비즈니스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과생활에서 생각 알아차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그 6강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또 7강에서 설명드렸던 마음챙김 리더십 수련 모델을 토대로 해서 마음챙김 리더십의 이 가운데 있는 이 뭐죠?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리더십 수련의 5가지 바른 길, 마음챙김 리더십의 5가지 바른 길.
오 정도 모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세션, 바르게 생각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기가 중요한 거는 뭐 다른 시리즈가 항상 그렇듯이 뭐 당연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행동이라든지 비즈니스가 만들었던 결과는 뭐에서 나왔다? 이 바로 견해, 바로 보기와 생각에서 이런 행동들과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거죠. 저는 이 예로서 이렇게 라돈 침대를 들었습니다만, 라돈 침대를 만들었던 대진 침대였던가요? 대진 침대가 의도적으로 침대 매트리스에다가 뭐 이렇게 라돈이나 발암물질을 넣어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물질들은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 라돈은 바람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그 미세량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인체 유해성들이 직접적으로 증명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물론 이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B와 비슷하게,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인체 유해성들이 입증되고 기업도 처벌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제 강의는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비즈니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도했던 의도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큰 것이 이렇게 특히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소비자, 고객들의 피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뭐 대진 침대는 뭐 이렇게 다시 아직도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배상과 만들게 해결해야 될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앞으로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겠죠. 그죠? 그만큼 이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테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리스크를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바로 뭐에 달려있다? 바로 바르게 보기와 바른 생각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생각들은 바로 어디 있나? 어디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 바로 견해에서 바탕을 두고 있는데, 특히 생각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이 욕구에 달려있는 거죠. 소비자도 또 제품을 살 때는 뭔가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한 마음이 생겼을 때 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과 의욕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의욕이 지나치면 탐욕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탐욕이란 말은 글자 가지고 있던 대로 바람직하지만 그릇된 욕구를 우리가 탐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기적인 욕구를 바로 탐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선한 욕구를 바로 뭐다? 이 의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선한 의욕을 일으킨다. 그렇죠, 그죠? 이 말할 때 바로 의욕에는 선한 의지를 담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떠한 욕구를 일으켜야 돼요? 탐욕이에요, 의욕이에요? 의욕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 구성원들도 의욕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탐욕의 끝은 파멸이죠. 파멸. 순간순간 뭔가 조금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이익을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조금 더 불순물을 넣거나, 조금 더 분량을 넣거나, 순간은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뭐예요? 비즈니스는 쇠락해 나가는 큰 문제를 가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마음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순간순간 하면서 내가 이것이 탐욕이 아닌가, 내가 이것을 의욕에서 하는 것인가, 바른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스스로가 바로 뭐다? 바로 순간순간 체크해라. 알아차리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되겠습니다. 그 법정 스님이 쓰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죠? 우리 불교계에서 가장 또 현인이라 할 수 있는 법정 스님이 쓰셨던 이제 법구경, 이렇게 우리말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번역해 놓으셨는 거죠. 법구경 해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법정 스님 버전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첫 번째 구절이죠, 그죠? 첫 장에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른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른다. 이거는 이제 법정 스님이 옮긴 것인 거예요. 그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법정 스님이 번역했던 책이 바로 북구경 진리의 말씀 책이었어요. 여기 나왔듯이 이제 빨간 줄로 제가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행동하면 괴로움이다. 순간순간은 이득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이 괴로움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고,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행동은 뭐예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다? 결국 그를 따를 것이다. 그림자가 멈춘다.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무척 중요하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기 정사위가 되겠는데 바르게 생각할 때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선을 추구하는 결과 형성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선을 추구하는 결과 형성된 것. 이 의욕이라는 거다. 선한 추구하려는 바로 선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로 의욕이죠. 그죠? 선함을 추구하는 이 의욕이 이 결과를 만드는 거죠.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니 나는 선한 의도에서 했는데 잘못된 결과 했으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시죠. 이게 바로 이렇게 금방 잘못되었다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시계열을 좀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형성해요. 선한 의도를 했을 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죠? 이게 선한 의도를 했을 때 선한 결과는 비록 설사 순간순간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 순간순간은 문제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지금 당장은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씨앗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성과 불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결정을 한다.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말과 행동의 테스트로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마음챙기면서 계속 하는 제3도적 관점,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물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바로 내 자신의 그 사악한 의도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잘못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3도적 관점에서 사물이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의도를 느끼고 이 전체와 부분을 연결하는 전체적인 관점을 느끼는지 바로마다 생각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을 짧게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바닥에 앉으시거나 의자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죠? 저는 지금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있다라는 걸 기본으로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각하라 차림 명상은 마음챙김 기본 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상의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의자에 앉습니다. 등받이에서 허리를 띄고 허리를 고추 세웁니다. 양발은 바닥에 딛고 양손은 무릎 위에 올립니다. 양손 바닥은 천장을 향합니다. 이때 두 눈을 감거나 뜨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앉은 모습이 가장 위험 있는 자세로 먼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들어갑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란 숨이 코로 들어가서 목구멍을 거쳐 가슴, 배까지 숨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숨이 들어오는 들숨, 숨이 나아가는 날숨, 들숨에 배가 올라가고 날숨에 배가 내려가고 호흡을 의도적으로 조절하지 마시고 숨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을 알아차리며 잠시 머물러 봅니다.
자, 그럼 생각 알아차림으로 넘어갑니다. 마음챙김 명상에서 생각 알아차리면 명상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미래의 계획, 걱정이나 불안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명상에서 그런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어떤 생각이 지속되면 그 생각이 지속되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어떤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지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서 잠시 머물러 봅니다. 만약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생각이 없음이라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면 됩니다. 자, 그럼 영상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잠시 머물러 봅니다. 네, 지금까지 마음챙김 명상에서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 생각 알아차림 명상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 마음챙김 명상, 생각 알아차림 명상을 지속적으로 수련해 가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러나는 알아차림을 더욱더 깊게 체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손뼉 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마음챙김 생각 알아차림 명상에서 나오도록. 자, 천천히 뜨시고 시선을 정면에서 전체로 천천히 시선을 돌려서 왼쪽으로 돌립니다. 이 방 전체로 다시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천천히 이번엔 시선을 천장을 돌리면서 천장 전체로 이번엔 바닥을 바라면서 전방 이 방 전체로 자 이번에는 정면으로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생각 알아차림 영상 어떠셨나요? 네. 아직도 이렇게 생각 알아차림보다는 예, 꿈속을 헤매시거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생각의 바다를 헤매보셨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마음챙김 명상에서 어떤 느낌과 감각, 생각이 가장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그 다음에 그 감각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그 다음에 소리에 대한 알아차림, 이 생각의 알아차림이 공식 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음챙김 명상에서 생각 알아차림, 우리가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 알아차림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면서 이런 알아차림을 키워 나가시기 바라고요. 이런 명상 이외에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키우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전 분야에 대한 좋은 멘토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듣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란 부분들이 어떤 행동 원칙 또는 조직의 원칙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라는 부분들은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들이 투영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하거나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생각을 보완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챙김 명상 꾸준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에서도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다음 시간에 이제 자애의 명상 수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자애의 마음을 쓸 때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또 생각 알아차림에 있어서는 또 다른 방법들은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이 생각 알아차림을 명상을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명상을 한다는 것은 결례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생각 알아차림 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뭔가 특히 감정이 막 일어났을 때 분노나 화가 일어났던 슬픔이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뭐야 그런 감정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폭발해 나오는 뭐 감정이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도적으로 상대방 해코지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죠. 또 악의적인 생각들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야 의도적으로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뭐 이제 호흡을 3번 해본다라든지 내 생각을 멈춘다든지 멈춤하는 거죠. 멈춰야죠. 마음의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타인과 대화를 나갈 때 순간 멈춤을 해나간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런 멈춤을 통해서 보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들이 내가 그 사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었구나, 악의가 있었구나, 아니면 상대방을 해코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린 감정으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죠. 그죠? 자애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간순간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자꾸 그러지? 또는 왜 저 사람은 자꾸 그러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에 대한 자애와 용서, 또 타인에 대한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열린 마음으로 그 감정을 받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인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순간 멈춤을 할 수도 있고, 나에 대한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들이 일과생활에서 생각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된다.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금 생각 알아차림 또 생각이다 알아차림 바르게 생각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어떻게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알람,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우리 만명코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죠? 여기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코치골뱅이통코칭닷컴으로 가입해 주시면 저랑 같이 마음챙김 명상, 리더십, 코칭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